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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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얼굴이 안 보이는군요. 안녕하세요. 손 한 번씩 흔들어 주시겠어요? 제 목소리가 잘 들리는지. 아, 네, 잘 들리시군요. 지금 보고 계신 장면이 이학스터에서 둘러보기라는 기능으로 이학스터 학생들의 얼굴과 선생님의 얼굴을 동시에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전북 이학스터 웨비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지금부터는 선생님 마이크를 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이제 제가 화면 공유로 보고 있는 건데요.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께서 혹시 이학스터 하실 때 패들렛을 이용해서 그날 사용할 링크 같은 걸 한 번에 딱 정리해 놓으시면 조금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먼저 처음에 이학스터 안에서 영상 화상 수업을 시작하는 방법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상 수업을 시작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가, 여기 보면 입장이라고 써 있죠. 조회 종례. 이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여기서 학생 화면을 잠깐 보여드리면, 이거는 지금 태블릿으로 제가 학생의 입장으로 들어와 있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입장 버튼이 회색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직 수업을 시작하지 않을 때는 이렇게 학생들이 볼 때는 회색으로 되어 있고요. 눌러도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입장할 수 없다는 거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여기서 조회 종례 화상 수업 버튼을 눌러서 수업을 시작하는 방법이 화상 수업을 시작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여기서 사용하는 이 조회 종례 같은 경우에는요, 시간은 30분으로 한정이 되어 있고요. 시간 조절을 할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로 화상 수업을 시작하는 방법은 강좌를 만드는 건데요. 강좌 관리에 들어가셔서 강좌 등록 버튼을 눌러보면 강좌명을 입력하고요. 일반 수업인지 화상 수업인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나는 화상 수업을 할 거다 라고 하면 화상 수업을 선택하시고요. 시간을 지정하면 되는데, 여기에서의 시간은요, 오늘 날짜라면 현재 시간보다 이후에만 할 수 있고요. 10분 단위로 시작 시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10분이라고 지정을 하고, 수업 시간은 30분에서 100분까지 지정할 수 있는데요. 이 수업 시간이 다 지나더라도 바로 수업이 종료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정한 시간을 추가 시간을 준 다음에는 수업이 종료되니까 수업 시간에 맞게 이렇게 구성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등록을 해보시면 국어 수업입니다 이렇게 뜨죠. 이걸로 보면은 이렇게 강좌에 국어 수업입니다 하고 바로 입장 버튼이 생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학생 화면을 잠깐 보여드리면, 선생님 화면에서는 입장 버튼이 있는데 학생은 아예 조회 종례랑은 조금 다르죠. 아예 입장 버튼 자체가 없습니다. 선생님께서 수업 시작을 누르고 수업에 들어가셔서 수업 시작을 해야 학생들은 수업에 들어올 수 있고, 그전에는 수업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요, 강좌 안에 주제로 만드는 건데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강좌 하나를 만들 때 국어로 만들지 않고,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12월 10일 목요일 이런 식으로 요일별로 강좌를 많이 만들잖아요. 요일별로 선생님들께서 이 안에다가 이제 이 주제 추가하기를 눌러서 이런 식으로 동영상을 하나, 선생님이 만든 영상 또는 이학습에 있는 영상, 유튜브 영상 이런 식으로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5교시 이렇게 기초시간표별로 구성을 하시잖아요. 거기에다가 이 주제 추가를 할 때 맨 밑부분에 보시면 화상수업 등록이라고 있습니다. 화상수업 등록. 네, 요거를 눌러서 여기다가 2교시 수학을 하는데, 나는 2교시 수학은 화상 수업으로 하겠다
라고 등록을 하시면 한번 잘 보시면 좀 전에 강좌를 등록할 때 15시 10분부터 40분의 화상 수업을 앞에서 만들어 뒀잖아요. 여기에. 그러니까 반복되는 시간에는 만들 수 없고요. 여기서 시간을 이런 식으로 등록을 하면 겹치네요. 50분 이후로 해볼게요. 네, 이렇게 하면 2교시에 수학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하루에 5교시, 6교시 수업이 있을 때 모든 시간을 다 화상 수업으로 해야 되냐 그런 건 아니고요. 뭐 지금처럼 하시던 것처럼 뭐 1, 2교시는 영상으로 보여주는 수업을 하고 3교시 1시간은 화상 수업을 하겠다. 이렇게 강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화상 수업을 만드는 방법 3가지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첫 번째 조회 종례하는 방법, 두 번째 강좌로 만드는 방법, 세 번째는 강좌 안에 주제로 만드는 방법. 이렇게 3가지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이제 학생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면요. 먼저 선생님께서 이렇게 수업에 입장을 하시면 이런 화면이 뜰 거예요. 맨 위에는 카메라를 설정하는 겁니다. 두 번째 버튼에 여기 보면 초록색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이시죠? 제가 말을 할 때 요게 왔다 갔다 해요. 그래야 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 수업 입장 버튼을 보면 빨간색으로 깜빡깜빡 하고 있죠? 여기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들어와 보면 이게 선생님의 첫 구성 화면입니다. 학생과는 조금 다르죠? 지금 선생님이 보실 때는 요런 많은 버튼이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조금 버튼이 더 적을 거예요. 선생님께서 이렇게, 그리고 이 수업이 3시 10분 수업이 있는데 지금 3시 9분이거든요. 아직 시간이 되지 않았을 때는 학생의 화면에서는 입장 버튼이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학생은 정해진 시간이 되어야만 들어올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선생님께서 수업 시작을 하셨으면 여기 보면은 이제 밑에 부분 여기 수업 영상 목록이라는 곳에서 영상을 추가할 수 있는데 여기 05라고 써있죠. 총 5개의 영상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총 5개의 영상까지. 여기서 영상 추가를 누르셔서 웹캠이나 카메라가 있으신 경우에는 이렇게 카메라를 할 수 있는데 여기 보면 주가 있고 부가 있죠. 주로 보내신다고 누르면 큰 화면에 꽉 차는 거예요. 이렇게 좀 부담스러우니까요. 부로 바꾸면 두 개 다 제 얼굴이다. 이렇게 줄을 끄고 불을 넣으면 작은 화면에만 선생님 얼굴을 넣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영상 추가해서 둘러보기 기능이 뭐냐면요. 둘러보기 기능 우리가 처음에 같이 다 인사했었잖아요. 둘러보기 기능을 하면 네, 이렇게 재생 버튼을 눌러야 화면이 시작되거든요. 이거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께서 이학스터 화상 수업을 사용하시려면 미리 학생들과 이런 재생 버튼이 나오면 눌러라 라고 하면 되고, 지금 보면 여기에는 총 10명의 학생이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도 접속되어 있지 않지만 이렇게 10명이 나와 있습니다. 잠깐 우리 메인 화면으로 와서 우리의 화면 둘러보기를 보면요. 네, 우리 화면을 보면 지금 선생님들 얼굴이 떠 있는 것도 있고 그냥 빈칸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거의 좋은 점은 지금 제 클래스에는 학생 33명이 등록되어 있는데 학생 33명이 모두 다 둘러보기 화면에서는 나옵니다. 그리고 이 수업에 참가하지 않은 학생은 그냥 검은색 화면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둘러보기 화면만으로도 어떤 학생이 수업을 듣고 있고 어떤 학생이 수업을 듣고 있지 않은지를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좀 제가 왔다 갔다 하면 재생 버튼이 그때그때 뜰 텐데 선생님들께서 좀 눌러주시고요. 이제 3시 10분이 지났으니까 학생의 화면을 한번 확인해 보면요. 입장 버튼이 생겼죠. 한번 학생 화면에서 입장 버튼을 눌러 보겠습니다. 학생 화면에서 입장 버튼을 누르면요. 아까와 다른 점은 똑같이 카메라가 뜨고 스피커가 뜨고 똑같은데 수업 입장 버튼이 회색이에요. 빨간색으로 활성화가 되지 않았죠. 그 이유는 선생님이 여기서 수업 시작 버튼을 누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수업이 시작되는 시간이 지났어도 교사가 수업 시작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학생은 이 수업 안에 입장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교사가 수업 시작 버튼을 누르면 다시 한번 학생을 보면, 근데 이게
좀 기기나 인터넷 속도에 따라서 바로 연결이 돼서 이게 업데이트가 되는 경우가 있고, 그러지 않을 때는 학생들한테 지금 됐죠? 만약에 이렇게 바로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렇게 앞에 있는 새로 고침 버튼을 눌러서 활성화 시켜주면 됩니다. 이제 아까는 활성화되지 않았던 수업 입장 버튼이 활성화가 됐고, 이걸 누르면 학생은 수업에 참석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학생의 화면에서는 재생 버튼을 반드시 눌러야 선생님의 얼굴과 화면을 볼 수 있고요. 지금 둘러보기 화면에서 접속한 학생은 얼굴이 보이고 접속하지 않은 학생들은 얼굴이 보이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화면 공유는 총 3가지의 화면 공유 방법이 있는데요. 지금 저는 듀얼 모니터 화면을 쓰고 있기 때문에 화면 1, 화면 2, 이게 모니터 1번, 모니터 2번이라고 보시면 돼요. 중요한 건 내 전체 화면을 공유할 때는 여기 오디오 공유 버튼이라는 게 있죠. 여기서 오디오 공유 버튼을 누르면 컴퓨터에서 재생되는 소리가 학생들에게도 재생이 됩니다. 좀 이따 제가 디지털 교과서나 PPT 파일을 공유하는 것을 보여드릴 텐데 그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플리케이션 창인데요. 어플리케이션 창은 현재 컴퓨터에서 실행되고 있는 창들을 보여줍니다. 이것도 공유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여기에는 오디오 공유 버튼이 없습니다. 오디오 공유 버튼이 없다는 것은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런 뭐 인터넷 창을, 유튜브 창을 공유를 하더라도 거기에서 나오는 소리는 공유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 크롬 탭은요. 크롬에서 지금 선생님들 다 크롬으로 접속하셨잖아요. 이학스터 화상 수업은 크롬에서만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거든요. 여기 있는 많은 것들을 오디오 공유로, 여기도 보면 오디오 공유가 있죠. 화면을 보여주면서 여기서 이렇게 화면 하나 공유해 보면요. 지금 이렇게 화면 하나를 공유하는데 이 화면에서 나오는 소리를 공유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학스터는 게 선생님들께서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여기에다가 총 5개까지의 영상을 넣을 수 있는데 미리 내가 어떤 화면을 공유하면서 수업을 할 것인지 생각하시면서 이 화면을 넣으면 좋습니다. 이제 주화면으로 돌아와서 조금 보여드리면요. 여기에다가 제가 지금 두 번째 화면을 공유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선생님들이 화면에 공유하기 좋은 조금 것들을 알려드리면 이게 디지털 교과서라는 건데요. 이런 식으로 지금 저는 디지털 교과서 화면을 공유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디지털 교과서는 이렇게 안에 공장에서 다량의 염산이 새어나오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현재 어떻게 수습되고 있습니까? 디지털 교과서는 서책형 교과서와 같은 구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안에 많은 이런 동영상이라든지 사진 자료라든지 뭐 시작 퀴즈라든지 마무리 퀴즈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화상 수업,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하실 때 사용할 수 있는 좋은 플랫폼이고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선생님들이 직접 사진 자료를 연결하거나 뭐 필요한 영상 같은 것도 사전에 연결을 해 두시고 쓸 수 있어요. 그럼 지금 유튜브 소리가 나가는 건 오디오 공유를 해놨기 때문입니다. 이런 거에 이제 좋은 점은 선생님께서 화상 수업을 할 때 화면 공유를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물론 이제 장점이지만 하나의 화면에서 많은 것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요. 또 다른 거를 보여드리면 선생님들이 받으신 그 교과서 받으면 전자저작물 있잖아요. 전자저작물 안에 있는 PPT나 이런 식으로 이게 전자저작물 안에 들어있는 PPT거든요. 전자저작물 안에 들어있는 PPT를 활용하시거나 그 안에 들어있는 교과서가 PDF 파일로 다 들어있어요. 아까 디지털 교과서에서도 PDF 파일을 사용할 수 있지만 이런 식으로 PDF 파일도 선생님들께서 공유를 하실 수 있습니다. 화면 공유 옆에 있는 이 버튼은 선생님의 마이크입니다. 선생님의 마이크. 선생님의 마이크를 이걸 누르면 마이크가 켜지고요. 이걸 누르면 마이크가 꺼지고 밑에 있는 버튼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요거는 학생용 마이크입니다. 이걸 키면 일괄로 학생의 마이크가 켜지고요. 일괄로 마이크가 꺼집니다. 학생의 마이크를 개별로 할 수는 없고 일괄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일괄로. 지금은 선생님들이 모두 마이크가 꺼져 있는 상태고요. 이것은 화면 녹화 버튼인데요. 이 수업 자체를 녹화할 수 있는데 조금 아쉬운 점은
이게 뭐 mp4 파일로 쉽게 딱 저장이 되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고 WEBM 즉 웹 파일로 저장이 돼서 선생님들이 이거를 만지시거나 편집을 하기에는 변환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녹화를 할 수 있다는 점은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이건 녹화 중지 버튼이고요. 지금 이거는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그 이유는 제가 활성화 시켜놨기 때문이에요. 이건 무슨 버튼이냐면 부화면으로 보고 있는 내 얼굴을 숨기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화면 공유를 해서 뭘 띄워놨는데 그게 한 번씩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화면 공유로 화면을 띄워놨는데 제 얼굴이 가리잖아요. 이 부분을. 그럴 때는 얼굴을 내리고 여기서 얼굴을 내리고 이렇게 전체 화면을 학생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화면입니다. 이거는 화면 회전하는 거고요. 주화면을 회전할 건지 부화면을 회전할 건지. 이렇게 하면 좌우로 화면이 바뀌죠? 주화면도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좌우로 화면이 바뀌고 이거는 상하로 바뀌겠죠? 부화면이 상하로 바뀌고 주화면이 상하로 바뀌고 네, 이런 식으로 밑에 있는 버튼들 설명드렸고요. 이거는 전체 소리 켜고 끄고 하는 버튼이고 지금 하울링 때문에 제가 꺼놨고요. 이 버튼은 여기 있는 제 얼굴 조그만하게 나오는 제 얼굴 있죠. 여기다 꼭 얼굴이 아니라 다른 화면을 띄우셔도 돼요. 이거를 왼쪽 위, 오른쪽 아래, 오른쪽 아래 이렇게 네 방향으로 방향을 바꾸실 수 있고요. 플러스 버튼으로 부화면을 키울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숨겨 놓도록 하고요. 이거는 그냥 이 전체 화면을 전체 화면으로 할지 아니면 조금 작은 화면으로 할지 뭐 그 정도입니다. 네. 이렇게 하고요. 지금 보이시는 이 화면은 이학스터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화면이에요. 배경 이미지 설정은 이렇게 기본적으로 보여지는 화면을 바꾸는 건데요. 선생님들께서 뭐 자기 반에 맞는 스타일의 사진을 갖고 있다면 이런 식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아무 화면도 띄워놓지 않았을 때 보이는 화면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옆에 보이는 건 제가 이 수업을 40분으로 설정해 놨잖아요. 남아있는 시간이고요. 수업 종료를 누르면 당연히 바로 수업이 종료가 되겠죠. 여기 보이는 그 밑에 있는 버튼들만 이제 설명드리면 어느 정도 얼추 기본적인 설명이 끝나는데요. 이건 채팅 기능입니다. 선생님들 지금 한번 채팅 쳐보시겠어요? 네, 채팅창을 한번 보시면 선생님이 쓰는 말은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학생들 말은 그냥 회색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채팅창 앞에 있는 이걸 보면은 전체에게 하거나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요. 전체에게 모든 학생에게 할 수 있고 지금 접속해 있는 학생이 한 명밖에 없어서 이 가상 교실에는 그 학생에게 귓속말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한번 우리 30번 선생님 좀 문제가 있어서 못 들어오셨지만 이렇게 귓속말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학생의 화면을 보여드리면요. 지금 저는 학생을 갤럭시 태블릿으로 들어와 있거든요. 선생님 대부분 지금 PC로 접속해 있으실 텐데 PC는 화면 구성이 왼쪽에 화면, 오른쪽에 채팅창이에요. 그런데 갤럭시 태블릿으로 들어온 학생은 위에가 화면, 밑에가 이런 채팅창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태블릿을 쓸 때는 야 왼쪽에 채팅창 오른쪽에 채팅창 있잖아 라고 아무리 말해도 선생님 오른쪽에는 아무것도 없는데요 라고 학생들이 대답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 조금 해주시고 여기서 눌러보면 학생은 학생들 전체에게 메시지를 보내거나 선생님한테만 귓속말을 할 수 있어요. 학생과 학생 사이에는 귓속말을 할 수 없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채팅 활성화 버튼 있죠? 이 채팅 활성화 버튼을 끄면 채팅이 안 됩니다. 제가 한번 저희 메인 방을 꺼볼 테니까 한번 채팅해 보시겠어요? 눌러도 채팅이 눌러도 교사 채팅은 나오는데 선생님들 채팅은 나오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왜 이런 게 있냐면 이제 실제로 수업을 한번 해보면 이 채팅창에다가 막 도배를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기능이 있다는 거. 그리고 이 대상 앞에 플러스 버튼을 한번 눌러보시면 메시지 보내기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고요. 웹링크 보내기. 예를 들어서 학생들한테 구글 설문지나 이거 제가 좀 이따 사례를 보여드릴 텐데 뭐 유튜브 링크라든지 선생님이 링크로 제공할 수 있는 거는
그냥 메시지에다가 쓰시면 안 돼요. 이 웹링크로 보내야 할 수 있고요. 공지사항 보내기는 지금 선생님들 채팅창에 보면 공지사항 보이시죠? 이렇게 공지사항이라고 쓰면 이렇게 공지사항이라고 맨 위에 빨간색으로 딱 체크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채팅창 옆에 있는 건 사람, 참여자를 볼 수 있는 건데요. 이렇게 보면 참여자를 확인할 수 있고요. 네, 교사 입장에서 보면은 이렇게 발표하기 버튼이라는 게 있죠. 발표하기. 이 화면, 이거 지금 빨간색으로 잘 나와 있죠. 그런데 제가 화면을 하나 띄워 볼게요. 이렇게 화면을 하나 띄우면 발표하기 버튼이 없어졌죠. 빨간색이 활성화가 된 거고 회색은 활성화가 안 된 거거든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주 화면이 빈 화면으로 있어야 발표하기 버튼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럼 발표하기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제가 여기서 학생의 화면을 동시에 띄워놓고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학생 화면입니다. 발표하기는 교사가 시키는 거예요. 여기서 발표하기를 누르면 발표하기를 받은 학생은 이렇게 떠요. 발표하기를 요청하셨습니다. 그럼 얘가 여기서 그 학생의 화면에서는 영상을 송출하겠습니까? 라고 나와요. 여기서 학생이 나는 안 하겠다 하고 취소를 누르면 발표 못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확인을 누르면 그 학생이 화면이 여기서 잠깐 학생의 화면을 내려볼게요. 메인 화면으로 나오면서 이렇게 그 학생에게 발표를 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마이크도 활성화가 되고요. 지금 마이크를 모두 다 꺼놓은 상태지만 발표하기를 누르면 마이크가 활성화가 됩니다. 그리고 중지 버튼을 누르면 발표가 중지됩니다. 네, 우리 선생님들 중에 제가 어떤 선생님 한 분을 시키긴 좀 그러니까 우리 강사 선생님께 발표하기를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이 화면도 제가 대기 화면으로 바꿔야 되거든요. 대기 화면으로 바꾼 상태에서 강사 선생님 발표 준비 잠깐 해주시고요. 인사만 한번 해주세요. 발표하기 요청했습니다. 네, 지금 마이크가 다 꺼져 있는 상태인데도 발표하기를 받은 학생의 마이크는 자동으로 켜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발표하기 기능은 교사가 학생에게 하는 것이 발표하기고요. 학생 화면에서요. 학생의 더보기를 눌러보면 질문하기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선생님들 더보기 눌러보시면 질문하기가 있을 거예요. 여기서 네, 잠시만요. 질문하기를 요청했습니다 하면 교사의 화면에서는요. 이렇게 질문 요청이 있습니다 라고 뜨고 참가자 위에 보면 질문을 할 학생의 수만큼 이렇게 빨간색 동그라미가 떠요. 그러면 지금 여기 화면이 비어 있으니까 질문 수락이라는 버튼이 나오죠. 그런데 선생님이 어떤 화면을 띄워놓고 열심히 수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은 질문 수락이라는 버튼이 활성화가 안 됩니다. 발표하기와 질문하기 모두 주 화면이 비어 있어야 부화면은 상관없습니다. 주 화면이 비어 있을 때 질문 수락이 있고요. 질문 수락을 누르면 학생의 화면에서는 마찬가지로 영상을 송출하겠습니까? 라고 하고 확인을 누르면 그 학생이 또 메인 화면에 나오면서 그 학생의 질문을 선생님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이 선생님께 요구하는 건 질문하기고요. 교사가 학생에게 요구하는 것은 발표하기입니다. 둘 다 주화면이 비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러면 저도 주화면을 비우고 우리 질문 주신 선생님들 제가 한번 질문 수락을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 7번 네, 7번 선생님 질문 수락했어요. 거기서 영상 송출 취소하시면 안 돼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네, 보면은 마이크 켜주세요. 네, 모든 학생은 다 마이크가 꺼져 있지만 질문하기나 발표하기 하는 학생은 자동으로 마이크가 켜집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질문하기와 발표하기를 이용해서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과 조금 더 원활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여기서 볼 수 있는 거는 다 본 거고요. 세 번째, 설문조사는 더보기에서 설문조사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제가 이거 순서대로 이 더보기 기능 설명할 때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 다음 버튼 모든 기능인데요. 여기 보면 자동 배정 인원이라고 해서 이렇게 인원을 숫자가 내려가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자동 배정을 하면 이렇게 모둠이 이 안에 있는 학생들이 자동으로 배정이 됩니다. 여기서 학생 수를
3명으로 내리고 자동 배정을 하면 이렇게 자동 배정되죠. 이렇게 자동 배정을 하지 않고 선생님이 모둠을 생성하실 수도 있어요. 모둠을 생성하면 모둠 생성을 예를 들어서 3개 정도 해놓고 그러면 여기서 학생을 끌어다가 이렇게 너는 1모둠, 너는 2모둠 이렇게 학생들을 끌어다가 넣으실 수 있어요. 모둠 초기화하면 다 돌아가고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저는 그냥 여기서 4명으로 해놓고 자동 배정을 한 다음에 모둠 시작하기를 한번 눌러보면요. 네, 이런 식으로 바로 모둠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되죠? 선생님은 여기서 모둠 이동해서 눌러가지고 다른 모둠으로 가실 수 있어요. 그럼 그 모둠에 들어가서 그 학생들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지금 한번 선생님들과 실제로 메인방에서 해볼 건데요. 제가 한번 여기서 5명으로 하고 자동 배정 후에 모둠을 시작을 눌러 보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들끼리 막 이야기하고 계시면 돼요. 모둠이 시작되면 마이크는 자동으로 켜집니다. 안녕하세요. 이 안에서는 선생님들 마이크가 자동으로 켜져요. 그러니까 그냥 막 이야기하시면 돼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선생님은 돌아다니면서 지금 제가 1모둠, 2모둠, 3모둠 맞거든요. 이 안에서는 마이크가 자동으로 켜지니까요. 선생님들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네, 마이크가 자동으로 켜졌지요. 선생님들 이야기하시면 바로바로 쓰실 수 있고요. 네, 선생님들 마이크가 자동으로 켜지니까요. 그냥 이야기하시면 바로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둠 종료를 누르면 이렇게 모둠을 할 수 있습니다. 모둠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상 수업 안에서도 선생님들께서 모둠을 짜신 다음에 학생들끼리 토의나 토론이나 조별 활동을 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조금 아쉬운 점은 그 안에서 채팅을 하거나 그럴 수는 없어요. 그냥 그 안에서 아이들끼리 이야기만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있는 버튼이 이렇게 주화면 하나 띄워놓고요. 요 모둠 버튼 옆에 이게 바로 판서 버튼입니다. 위에 보면 캔버스 투명도라고 써있죠. 불투명도를 100으로 하면 화이트보드로 바뀌어요. 여기서 브러쉬를 누르시고 원하는 색깔을 선택하신 다음에 쓰시면 판서가 가능합니다. 아까 제가 잠깐 둘러보기 봤을 때 와콤 타블렛 갖고 있는 선생님 계시던데 그거 이용해서 쓰면 좀 칠판처럼 색깔도 이렇게 바꿔서 쓸 수 있고요. 두께도 여기서 이렇게 바꿔서 두께 두껍게 하면 이렇게 쓰실 수 있다. 그리고 모드 지우기를 누르면요 다 지워지고요. 불투명도를 낮추면 이런 식으로, 그리고 브러쉬를 누르시고 이렇게 쓰면 화면 위에다가 판서가 가능합니다. 이거는 이학스토 화상 수업이 가지고 있는 아주 큰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화면 위에다가 바로바로 판서, 다른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고 바로 판서할 수 있는 건 아주 좋은 기능이고요. 이 텍스트는 말 그대로 여기에다가 한글을 쓸 수 있습니다. 크기도 가능하고 밑줄도 쓸 수 있고요. 네, 이렇게 모두 지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판서 기능까지 한번 봤고요. 더보기를 눌러보면 이제 학습 현황인데요. 학습 현황을 눌러보면 지금 현재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이 쭉 뜨고요. 몇 분 들었는지 알 수 있는 겁니다. 이건 수업 중에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 잠깐, 네. 그리고 학습 참여 요청 있죠? 이거 학생의 화면과 한번 동시에 보여드리면, 지금 보여드리는 게 학생 화면입니다. 학습 참여 요청을 하면 참여 요청을 하시겠습니까? 라고 떠요. 이렇게 참여 요청을 했습니다 라고 하면 학생에게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렇게 수업 중간에 인증 코드를 넣으라고 나와요. 그럼 여기서 8, 4, 5, 1 이렇게 하고 참여 버튼을 누르면 참여가 됐지요. 그럼 선생님은 여기 참여 확인 결과에서 보면은 지금 한 명만 접속되죠. 미참여 이렇게 그 학생이 참여했고 여기 한 번이라고 뜨죠. 한 번. 다시 한번 참여 확인 요청을 하면 아까는 전체만 있었는데 이번에는 미참여자만,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학생에게 너 잘 듣고 있어? 근데 이 기능이 왜 있어야 하냐면요, 둘러보기에서만 학생들을 볼 수 있고 이렇게 선생님 혼자 이야기할 때는 학생의 얼굴을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학생이 집중해서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를 선생님 스타일에 따라서 한 번만 쓰실 수도 있고 여러 번 쓰실 수도 있고 전체에게 할 수도 있고 미참여자에게만 할 수도 있어요.
미참여자에게만 하면 제가 참여하고 있는 학생의 입장에서는 오지 않겠죠. 아까 활동을 했으니까요. 한 번 더 보내볼게요. 전체로 이렇게. 그러면은 학생 화면에서는 다시 한번 떴고요. 5120이라고 입력을 하면 네, 여기서 참여 확인 결과를 하면 두 번 했죠. 아까 참여 횟수가 얘는 2번 중에 한 번도 안 했고 얘는 2번 중에 2번 했다. 그러니까 학생이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이 참여 확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퀴즈 등록은요, 이 학스터 안에서 퀴즈를 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조금 안타까운 점은 퀴즈를 여기서 바로 등록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걸 언제 하냐면 선생님들께서 수업을 아까 시작하고 정각이 되고 선생님이 수업 시작 버튼을 눌러야만 학생들이 수업에 입장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조금 학생보다 한 10분 일찍 여기에 들어오셔서 미리 퀴즈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과학, 전기 뭐 이런 식으로 넣어놓고 선생님이 퀴즈를 만드셔도 되고요. 이미지 같은 것을 미리 좀 설정을 해 놓으시면 편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뭐 병렬, 이게 정답이고 추가로 직렬 이런 식으로 추가해 놓고 문제를 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퀴즈가 등록이 됐죠? 퀴즈가 등록이 된 건 등록만 된 거예요. 여기서 더보기에서 퀴즈 출제 있죠. 출제를 눌러야,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들어 놓으시면 선택할 수 있고, 하나에는 한 문제만 만들 수 있고 그 한 문제씩 여러 개를 만들 수 있어요. 여기서 출제를 누르면 학생의 화면에서는 이렇게 화면이 뜨면서 선택할 수 있는 문제 유형이 나옵니다. 여기서 답을 선택하고 전송을 누르면 선생님은 퀴즈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제가 그럼 여기서 퀴즈 등록 보면요, 4가지 유형의 문제를 낼 수 있습니다. 단답형, 다답형, 이게 답이 여러 가지 있는 거예요. 주관식 단답형, 주관식 서술형, 이렇게 여러 가지를 낼 수 있다는 거. 한번 선생님들께도 제가 퀴즈를 내볼게요. 제가 미리 만들어 놨었거든요. 여기서 퀴즈 출제, 네, 제가 출제했습니다. 선생님들께 아마 팝업 창으로 문제가 갔을 거예요. 정답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하는 것은 듀얼 모니터가 아닌 경우에, 지금 보이시는 게 조금 어지럽죠? 이게 이제 거울 현상이라고, 우리 엘리베이터 타면 양쪽에 거울 있을 때 이런 현상 생기잖아요. 같은 화면을 반복해서 공유했을 때 이렇게 떠요. 이 거울 현상. 듀얼 모니터가 없으신 선생님들은 이런 현상을 살짝 겪으실 수 있는데, 여기서 그냥 예를 들어서 제가 제 화면 앞에다가 PPT를 이렇게 하나 띄웠어요. 그럼 지금은 아마 거울 현상이 없어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쓰실 수 있긴 있다. 네, 듀얼 모니터가 아니어도 사용할 수 있기는 있다. 여기서 퀴즈 결과를 보려고 제가 했는데요. 선생님들 약간 거울 현상이 있지만 다 맞추셨네요. 훌륭하십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고 정답인지 정답 여부도 확인할 수 있다. 조금 아쉬운 점은 이 결과가 이 수업방을 나가는 순간 없어져요. 이게 기록으로 남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아마 수행평가의 어떤 객관적인 기록으로 남겨두기는 조금 어렵겠죠. 그런 점이 약간은 아쉽습니다. 네. 이제 설문조사를 한번 해볼 건데요. 설문조사는 선생님들 여기서 이렇게 바로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설문 유형은 예아니요, 선택형, 다답형. 그러니까 선택형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건 여러 가지 항목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기서 하는 게 의미가 없고 제가 선생님들께 한번 설문조사를 한번 해볼게요. 네. 제가 선생님들께 설문을 하나 보냈고요. 선생님들께서 막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선생님들 채팅창 있는 쪽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지금 막 실시간으로 막 올라오죠. 이게 설문은 퀴즈처럼 뭐 결과를 보기 이런 건 없어요. 하지만 실시간으로 이렇게 학생들이 채팅을 치면 도표로 바로 나온다는 게 조금 애들한테 재밌기도 하고 바로바로 결과를 볼 수 있고, 선생님들이 수업하시면서 간단한 문제 같은 거는 그냥 퀴즈로 내기보다는 설문으로 내서 바로 우리 학급에서, 예를 들어 우리 학급이 20명인데 몇 명 정도가 지금 수업을 따라오면서 이해하고 있는지를 간단하게 확인하기에는 좋은 게 바로 이 설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될 것 같습니다. 문서 공유는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이 문서를 이렇게 공유를 해서 보낼 수가 있어요. 뭐 한글 파일, PDF 파일 다 보낼 수 있는데, 제가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PDF 파일, 교과서를 자료를 올렸어요. 학생에게 바로 다이렉트로 주는 게 아니라 클라우드 개념이에요. 클라우드에 이학서 이렇게 클라우드에 지금 여기 돌아가고 있죠? 이렇게 올라갔다고 뜨면 학생의 화면에서 더보기에서 질문하기 밑에 자료받기 있죠? 자료받기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방금 제가 올린 PDF 파일이 있고, 이걸 누르면 동글동글동글하게 돌아가면 이게 올린 파일의 양에 따라서 조금 시간이 걸리거나 제한이 있거나 그럴 수 있겠죠? 그러면 이게 다 다운이 완료되면 다운이 완료됐습니다 라고 뜨고, 네, 이렇게 바로 다운로드 하시겠습니까? 나오죠? 다운로드 하면 학생의 태블릿에 이게 다운이 돼서 이제 지금 여기 이렇게 이게 태블릿이니까요. 여기 보면 다운로드가 완료되었습니다 나오죠? 이렇게 그렇게 해서 학생들하고 자료를 주고받을 수도 있다. 그렇게 해서 학생들하고 자료를 주고받을 수도 있다. 이것도 제가 지금 선생님들께도 한번 자료 문서 공유로 한번 해볼게요. 어떤 파일을 보내드리면 좋을까요? 뭐 그냥 일단은 용량이 많으면 시간이 걸리니까 간단하게 사진 파일 하나, 문제 퀴즈에 냈던 사진 파일 한번 제가 보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더보기 누르신 다음에 자료 받기에서 사진 한번 다운받아 보시면 되는데요. 제가 사용한 사진도 교과서 받을 때 우리 전자저작물 USB 받잖아요. 그 안에 들어있던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힘들게 교과서 PDF 파일이나 사진이나 수업용 PPT 구하지 마시고 전자저작물 안에 있거나 디지털 교과서나 이런 거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이패드. 이게 iOS, 저도 주로 아이패드랑 맥북을 사용하는데 맥북에서는 아예 이런 화면 공유가 안 돼요. 그리고 혹시 선생님들이 태블릿을 좀 주로 사용하는 선생님이 계시다면 태블릿에서는 화면 공유가 안 됩니다. 교사도. 그러니까 이건 반드시 윈도우 노트북과 크롬으로 접속해야만 이학스토 화상 수업을 100% 활용할 수 있어요. 저도 맥북과 아이패드를 자주 사용하는 입장에서 그런 건 조금 아쉬운 점인 것 같아요. 지금 보고 계신 이 장면, 여기 보시면 두 번째 탭 보시면, 여기 두 번째 탭 보시면 제가 오늘 연수 끝나면 요 패들렛 선생님께서 혹시 원하시면 저한테 쪽지 보내주시면 제가 요 주소 공유해 드릴 텐데요. 여기에 보면 다양한 이학스토 자료 제가 쪽지로도 다 보내드렸고요. 그 외에 여기 옆에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원격 수업에 관련된 것들 자료들 모아놓은 거거든요. 혹시 선생님들 필요하시면 링크 공유해 드릴 테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반드시 크롬으로 접속해야 된다. 네, 반드시 크롬으로 접속해야 된다. 이거를 조금 선생님들 알아두시면 좋고요. iOS에서는 사파리로 된다고 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저는 아무튼 맥이나 iOS에서는 100% 구동이 되진 않는다. 기능이 약간 조금 떨어진다. 그리고 이제 장점이 장점이자 단점인데 어플 없이 웹으로만 해야 된다. 근데 솔직히 학생들은 태블릿을 많이 쓰기 때문에 웹으로 접속할 때 제가 저희 학생 태블릿이에요. 이게 지금 저는 아이패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이학스토 바로가기 버튼, 디지털 교과서, 뭐 위두랑 예전에 이학스토 쓰기 전에 줌을 썼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많이 쓰는 것들을 바로가기 버튼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하는 것이 조금 편합니다. 학생 입장에서는요, 이 부분이 조금 중요한데요. 크롬 앞에 보면 이렇게 자물쇠가 있어요. 처음에 할 때 허용을 눌러야 돼요. 허용을 누르지 않으면 마이크나 카메라가 켜지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게 링크 앞에 보시면 자물쇠 버튼이 있는데 이 자물쇠 버튼을 눌러서 마이크와 카메라를 허용하겠다. 근데 혹시 여기서 했는데도 안 되는 친구들은 그 PC가 조금 보안이 강력하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렇게 사이트 설정에 들어가셔서 선생님들께서 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학생들하고 꼭 교실에서 해보시고 권한 설정을 해주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학습 현황은요, 잠깐 보여드리면 이게 지금 이제 어제 저희가 웨비나 했었잖아요. 어제 웨비나 한 거에 이렇게 학습 현황을 눌러보면 지금 이게 로그아웃이 돼서 그런데
이렇게 학습자, 학습 시간, 종료 시간, 참여 시간, 참여 횟수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한 50분 수업했는데 막 300분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런 오류가 있었거든요. 지금은 아마 다 오류가 잡히지 않았을까. 하지만 이런 식으로 학습 현황도, 학습 현황을 수업 시간 안에서도 더보기 버튼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고, 이렇게 수업이 끝나면 앞에 있는 학습 현황 버튼을 눌러서, 이거는 원래 있던 기능이죠.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 네. 이제 제가 이 학습서를 사용해서 한번 했던 사례를 조금 보여드리면요. 저는 이 성취 기준을 가지고 수업을 했었고요. 제가 사용한 기능은 PDF, 디지털 교과서 공유했고요. 판서했고요. 학생에게 발표하기 기능을 활용해봤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렇게 먼저 지나가세요 하고 양보하니까 둘 다 지나갔죠. 근데 밑에서는 내가 먼저 갈게야 하고 하니까 결국에 어떻게 됐어요? 얘네 보니까 여기 물에 빠져버렸네. 이런 식으로 판서와 그 디지털 교과서 화면을 공유하면서 학생하고 수업을 했었고요. 자, 보호말을 쓰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연지가 생각할 때는 보호말을 쓰면 뭐가 좋을 것 같아요? 잠깐만. 연지가 그래서 발표하기 요청했어요. 보호말을 쓰면 어떤 점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학생의 발표하기도 볼 수 있고요. 수학에서는요, 질문하기랑 위두랑 연계를 한번 해봤는데, 여기 보시면 질문 요청이 왔다고 파란색으로 배너가 왔고요. 여기에 질문 왔다고 했고, 지금 주화면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질문수락 버튼이 있는 겁니다. 선생님들 질문이 많이 쌓였을 때 질문 초기화 버튼 누르면 이전에 했던 질문들은 다 없어져요. 다시 질문해야 됩니다, 학생이. 선생님 질문 수락해 줄게요. 오는데 여기서 1번, 2단계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학생이 질문할 때 그냥 교과서 들어서 질문하는 것도 좋은 것 같고요. 제가 위두랑이랑 연계를 한 이유는 이학스토어와 위두랑과 디지털 교과서는 모두 그 캐리스에서 만든 거라서 이학스토어 아이디로 위두랑도 연계가 돼요. 그러니까 이학스토어에서 조금 아쉬운 점이 피드백 부분이니까 공부한 내용을 이렇게 위두랑에다 올리면 제가 채점한 걸 댓글로 달아주고 학생이 다시 풀고 이런 식으로 위두랑과 연계해서 학습을 하면 이학스토어 화상 수업을 조금 더 보완하면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연결을 했고요. 세수와 덧셈을 어떻게 하는지 말해보세요. 앞에 숫자부터 받침 넣은 뒤에를 합쳐요. 제가 이렇게 학생에게 설명하는 영상을 찍어서 올리라고 했던 이유는 이 성취 기준이 설명할 수 있대요. 설명할 수 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제 지필평가로 학생을 평가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설명하는 평가를 한번 해봤고요. 지금 보시는 기능은 학생이 태블릿을 화면 녹화 기능을 이용해서 문제 푸는 것을 동영상으로 위두랑에 올린 건데요. 이거는 꼭 위두랑에 올리지 않더라도 둘러보기나 발표하기에서도 이렇게 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주지 과목뿐만 아니라 창체 교육 한번 해봤는데요. 여기서 쓴 게 크롬탭 공유로 오디오를 공유해서 화면 공유해봤고요. 그 채팅에서 URL 보내기. 이제 여기서 퀴즈가 조금 아쉬운 게 한 문제씩밖에 못 내잖아요. 한꺼번에 여러 문제를 풀기 위해서 구글 설문지를 URL로 한번 보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방금 보셨던 것처럼 동영상 앞부분에서 보신 것처럼 지금 이 장면이 패들렛이거든요. 패들렛 사용해서 그날 수업할 거를 이쪽에다 이렇게 링크 같은 거 미리 해두시면
여러 창을 동시에 띄워놓을 필요 없이 그냥 화면 공유 하나로 뭐 쌍방향형 수업, 화상 수업을 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패들렛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위두랑 같은 플랫폼 사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그 다음에 네, 이제 URL 설문지 보내기인데요. 만약 동물원을 갔는데 코끼리밖에 없다면? 자, 여기까지 영상 보고 이제 선생님이 퀴즈 내줄 거예요. 지금 생기는 현상이 하울링 현상인데요. 동시에 여러 스피커가 있으면 저렇게 하울링 현상이 생겨요. 여러분 옆에 채팅창 있죠? 지금 제가 여기서 실수했던 게 링크를 플러스 버튼을 누르고 보냈어야 되는데 그냥 여기다 링크를 넣은 거예요. 그러면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여기서 플러스 버튼 누르고 웹링크 보내기를 하신 다음에 이렇게 보내셔야 돼요. 여기서 플러스 웹링크 누르기 하고 그 링크를 넣어야 이게 연결이 됩니다. 웹링크라고 써진 거 있죠? 그거 한번 눌러보세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랑 같이 구글 설문지 보면서 문제 풀고요. 다 됐어요. 지금 여기 보면은 이제 나와요. 이제 조금 좋은 점이 이렇게 결과를 구글 설문지는 바로 학생들하고 화면 공유로 보면서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혹시 이학스토 안에 있는 퀴즈 기능이 약간 부족하다고 느끼시면 이런 URL 보내기 구글 설문지 기능 이용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위두랑 연계한 거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게 장애인식 개성 교육이었기 때문에 그림 그린 거 이렇게 위두랑에다 올렸고요. 마지막으로 자기가 본 책 발표하는 시간까지 가졌습니다. 이거는 둘러보기 기능에서 하거나 아니면 발표하기 기능에서 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학스터를 제가 조금 먼저 사용해보면서 느낀 장점은 다른 플랫폼을 사용하면 아무래도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있는데 이학스터 안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편하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았던 기능은 발표하기, 질문하기 플러스 판서 기능. 판서 기능이 있는 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화면 공유 5개까지 하고 출석 확인을 뭐 학습 현황 확인 뭐 이렇게 뭐 인증 코드 보내고 뭐 이런 걸로도 할 수 있지만 둘러보기에서 지금 접속하지 않은 학생은 검은색 화면으로 바로 뜨기 때문에 바로바로 체크할 수 있는 게 좋았고요. 둘러보기 기능을 자주 사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단점은요. 이 안에서 피드백을 학생들과 주고받을 수 있는 게 부족하고 사전 준비가 많이 필요하다는 건 어떤 영상을 띄울 것인지 어떤 화면을 학생들과 공유할 것인지 PPT라든지 PDF라든지 그런 것들을 미리 준비가 많이 필요하고 이학스터 안에서 학습한 기록이 남지 않는다. 퀴즈나 뭐 설문이나 이런 것들이 남지 않는다. 그리고 재생 버튼을 반복해서 눌러야 되는 거, 질문하기를 했을 때 학생이 질문하고 수락하고 다시 영상 송출한다는 버튼을 또 누르고 그 버튼 이 과정이 다소 많다. 그리고 지금 제 화면 제가 수업하고 지금 연수를 하고 있는 장면을 잠깐 보여드리면 이렇게 듀얼 모니터에다가 웹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필요한 기자재가 많은 것 같아요. 필요한 기자재가 이런 듀얼 모니터나 웹캠 환경이 되어야 조금 더 쉽게 구성할 수 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생님이 태블릿을 주로 사용하신다거나 맥북을 사용하시는 선생님은 100% 기능을 사용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 유의점은요. 이게 편하지만 한번 익숙해지면 굉장히 편하거든요.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처음 해보실 때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등교 수업 때 학생들이 우리 교실에 와 있을 때 꼭 연습을 해보셔야 됩니다. 재생 버튼 누르는 것 같은 거나 발표하기나 질문하기 이런 거, 그리고 자물쇠 버튼에서 권한 설정하는 거, 그 다음에 피드백 소통을 보완할 플랫폼, 저는 위두랑을 좀 사용했고요. 구성, 말씀드렸던 것처럼 웹캠이라든지 마이크라든지 와콤 타블렛이라든지 듀얼 모니터 이런 것들이 조금 내년에는 원격 수업 관련된 예산을 좀 증액하라는 공문이 왔었으니까 지금 뭐 올해는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이니까 내년도까지 준비하셔서 조금 예산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하고 거의 이제 오늘 웨비나가 마무리됐는데요. 제가 한 가지 플랫폼만 더 추천해드리고 이거는 뭐냐면요. 디지털 교과서 안에 있는 AR, VR 실감형 콘텐츠인데 그냥 원격 수업만 하면 좀 재미없잖아요. 애들 입장에서 뭔가 이렇게 실험적이지 않고, 그러니까 이런 어플 디지털 교과서 안에 있는 거거든요. 다양한 것들이 있으니까 선생님들이 필요한 거 이렇게 하시면 좋은데 제가 그 중에서
하나만 조금 보여드리면, 이거는 AR 컨텐츠인데요. 이렇게 마커를 비추면 이렇게 확대도 되고요. 여기서 하객진 버튼을 눌러보면 눌러보세요. 여기서 발포를 눌러보면 지금이다. 발포하라. 지금 여기서 막 대포 쏘는 거 보이시나요? 적선 앞으로 돌진하라. 이게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증강현실처럼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오늘 이제 웨비나가 여기서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한 가지 기능만 조금 더 보여드릴게요. 선생님 지금 한번 채팅창에 아무 말이나 한번 써보시겠어요? 그러면서 둘러보기 화면 한번 보시면 방금 자기가 쓴 말이 학생 앞에 말풍선으로 보여요. 그렇죠. 그러니까 둘러보기에서도 학생들 여러 명하고 소통을 하기에는 둘러보기를 이용해서 소통하는 것도 좋고요. 예, 조금 줌같이 여기서 바로 확대가 되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고 발표하기나 둘러보기 기능으로, 발표하기나 질문하기 기능으로 아이들과 소통하면 가능하다. 네, 그렇게 해서 오늘 이학스토어 웨비나 간단하게 이학스토어 기능 설명이었고요. 그리고 제가 짧게나마 사용해본 그 사례를 보여드렸는데, 오늘 이 웨비나가 선생님들 쌍방향 수업 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네, 이상으로 오늘 이학스토어 웨비나를 마치고요. 우리 다 같이 인사하면서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저한테 전화나 쪽지로 하시면 제가 언제든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강사 선생님 고생하셨습니다.